안녕하세요, 다니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 투자를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수익률이 마이너스 85% 정도 되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복구를 했는지에 대한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때 손해보는 4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한 영상들을 좀 끊어가지고 제가 마이너스 85%에서부터 어떤 식으로 원금을 복구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투자 원칙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해보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그런 매매 원칙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영상들을 통해서 한번 자신만의 트레이딩 원칙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코인을 살 때 반드시 사야 할 자리에서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 기본적인 차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몇 가지 사항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지대와 저항대를 보는 것인데요. 자, 한번 지지대를 봐보고 싶어요. 지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곳들 있죠. 이런 곳이 현재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지대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런 식으로 캔들들이 부딪히는 곳들이 현재 가격보다 위에 있을 때는 저항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추세선입니다.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하락 추세선과 상승 추세선이 있을 텐데요. 자, 하락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캔들의 위쪽 부분들을 연결해 가지고 추세선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서 아래다가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가 매수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안전하게 매수를 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선의 끝단에 닿는 부분에서는 절대 매수하는 시점은 아니고요. 여기는 조금 위험한 시점입니다. 확률적으로 좀 위험한 시점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락 추세선의 하단 부분에 가까이 왔을 때가 사실 좀 매수를 할 만한 시점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지금은 하락 추세선의 하단을 맞진 않았어요. 맞진 않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갔죠.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지선이다, 지지선. 캔들의 꼭대기 부분들, 그리고 캔들의 저점 부분이 하나의 센 지지대를 형성을 했고, 지금 이 하락 추세선 속에서 이 지지대까지만 내려갔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추세선들에서 이렇게 끝단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매수 시점이라고는 볼 수 없고, 매수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선 혹은 상승 추세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락 추세선의 밑단들에 가까운 부분에서 우선 매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지대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런 지지대 부분에서 매수를 해야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매수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승 추세선도 한번 그려볼게요. 상승 추세선도 마찬가지로 저점들을 이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게 상승 추세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좀 더 넓어진 추세선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추세선 끝단에 어느 정도는 다 있는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시점에는 사실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1100만 원이 넘어갔는데요. 이럴 때는 큰 비중을 둬가지고 투자하시는 것은 조금 비추를 드리고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지지대가 또 이런 라인들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라인들이 지지대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이게 요런 데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뚫고 올라간다. 뚫고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저항선을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뭐 한 이런 라인들, 여기 이렇게 부딪히는 이런 라인들. 예, 이런 라인들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는데요. 실제 지금 급격하게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진 않아가지고 단기간으로 이게 갈지는 좀 의문이에요. 단기간으로 갈지는 의문이고, 만약에 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선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는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하게 터지면서 올라가지 않는 한에는 한 9월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차트를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차트를 봄에 있어서 좀 많은 지표들을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거래량이라고 봅니다. 거래량이라고 보고요. 왜냐면은 여기도 보시다시피 하락 거래량이 엄청나게 하락 시점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이후에 지금 이렇게 급격한 하락들을 보였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도 하락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더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 하락 추세를 이탈함에 있어서 거래량을 함께 동반한 그런 상승이 나온다면은 사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월 2일, 4월 3일쯤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였는데요. 저는 사실 이때 주변 분들에게 이거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차트를 분석해서 들어가야 할 타이밍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걸 좀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손해를 굉장히 줄이고 조금이나마 이득을 볼 수 있는 확률을 높이려고 한다면은 철저하게 진입 시점에만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데 못 샀다, 물론 이건 비트코인 차트지만 다른 코인들도 있어요. 이런데 못 샀다, 그럴 때는 뭐 이런 구간에서 사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든 그 트레이딩이 사실 다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사야 할 시점에 코인을 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과감하게 패스. 놓친 코인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인데요. 다음 내용 같은 경우에는 데드캣 바운스를 좀 노려라 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일봉인데 이걸 4시간 봉으로 좀 바꿔볼게요. 4시간 봉으로 바꾼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이걸 보세요. 예. 이번 방법은 이제 데드캣 바운스들을 노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엄청나게 코인이 하락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나게 하락들이 나오고 다들 차트의 아래 꼬리들이 달리면서 반등이 조금씩 오긴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씩 노려볼 만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계속 차트의 가격을 주시하셔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일정 구간에 매수세들이 들어오는 구간들이 있어요. 그 구간들을 좀 천천히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코인이 하락했는데 어느 정도 하락하지 않고 조금씩 들어온다 싶은 그런 구간들에 매수를 해서 다시 약간 반등이 오면은 팔아버리는 방법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드캣 바운스인데 흔히 하락장에 주로 쓰는 그런 트레이딩 방법이에요. 사실 예전에 제가 같이 트레이딩을 하던 그런 팀 중에 한 분도 이 방법을 통해서 하락장 때 수익률을 거의 뭐 1200% 정도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야 할 자리에서 사야 한다라는 그런 트레이딩 기법의 마지막 방법은요, 바로 이제 그 매집 차트를 좀 봐라 라는 것인데요. 매집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매집 차트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그냥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로 계속 하락을 하다가 어느 구간에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횡보를 하는 경우. 그런데 횡보를 하는데 거래량이 통 이런 식으로 우리 병원에서 보면은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는 그런 기계 있죠. 거기 보시면은 띡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끔 횡보를 길게 하는데 어느 구간에 매수에 관한 그런 거래량들이 띡 터지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매집 차트인 경우가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트들을 보이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차트를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왜냐면 매수세가 어느 정도 저점 부근에서 터져줘야지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실 다른 지표들을 많이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개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알고리즘들을 가지고 자금들을 많이 돌리는 그런 펀드, 트레이딩하는 펀드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차트에 대한 지표들까지도 일반 개미분들이 보기 좋아하는 그런 차트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표는 많이 안 보고요. 거래량과 이런 추세선들 그리고 저항대와 지지대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차트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들에서만 좀 진입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놓친 코인은 절대 쳐다보지 말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데드캣 바운스를 잘 활용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는 매집 차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이너스 85%에서 원금 복구 그리고 수익 구간으로까지 갔던 4가지 방법 중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인 사야 할 자리에서 매수해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